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전설 중의 전설, 박찬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좋고 뿌리 깊은 스포츠는 부정할 수 없이 야구입니다. 또한 지역 연고화가 가장 잘된 스포츠이기도 하죠. 롯데자이언츠가 잘하면 막 부산분들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부산분들 열불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야구에는 물론 0점대 방어율의 타이거즈 선동열, 부산의 전설 자이언츠의 최동원, 한화 레전드 송진우 등 전설적인 선수들이 많지만 아마 저같은 30대 중반, 후반에서 4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 그 어떤 선수보다도 특별한 선수가 있죠. 바로 아시아 두 번째 메이저리거이자 대한민국 첫 번째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죠. 그리 유복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그야말로 야구에 올인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어 부와 명예를 갖고자 했죠. 박찬호는 공주 중학교를 거치며 공주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고등학교 때 이미 183cm에 80kg가 넘는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공주 고등학교에서 청룡기 준우승을 하는 등 스카우트들에게 눈도장을 어느 정도 찍어놨죠. 많은 야구 선수가 그렇듯 이 당시 고등학교 야구는 일종의 영웅 야구라 박찬호는 타자로도 그럭저럭 잘 치는 선수였습니다. 훗날 메이저리그에서도 박찬호는 제법 잘 치는 투수로 유명했죠. 여담으로 류현진 같은 선수도 동상고 시절 에이스 투수 겸 4번 타자로 투타 모두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박찬호는 고등학교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한양대로 진학했습니다.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한 팀의 에이스 혹은 4번 타자 같은 경우 대부분 바로 프로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당시에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1993년 7월 버펄로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박찬호가 속한 한국 대표팀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박찬호는 4경기에서 1승 3세이브 방어율 1.10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죠. 박찬호는 이 대회에서 구속 95마일, 153km 이상의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눈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팀의 간판은 고교야구의 전설인 임선동과 조성민이었고 국내 관계자들이 주목한 선수도 이 두 사람이었지만 메이저리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강속구의 박찬호였습니다. 결국 1994년 1월 10일 한양대 2학년을 마친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의 강호 LA 다저스에 입단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노리 이후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팀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박찬호의 계약금은 120만 달러로 이것은 사실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상위에 지명받은 유망주도 좀처럼 받기 어려운 금액으로 현지 다저스 팬들도 동양인 투수에게 그렇게 큰 돈을 왜 투자할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야구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이때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이 야구 프로리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봉 1억 원을 돌파한 게 선동열 선수인데 1991년 1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찬호는 스프링 캠프에서 시속 155km가 넘는 강속구를 내리꽂으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이저리그 개막전 명단에 들어갔고 두 경기에서 9원 등판했지만 평균 자책점 11점대를 기록하며 더블A로 강등됐습니다. 죽어라 노력한 그는 더블A에서 3점대의 좋은 방어율을 기록했고 트리플A에서는 4점대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박찬호는 1996년 다시 메이저리그로 들어왔고 메이저리그 첫 9원승을 따내기도 했으며 1997년에는 드디어 시즌 5선발로 14승 8패 192이닝 방어율 3.38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구단과 대한민국 팬들을 열광하게 했고 박찬호의 호투가 이어질 때마다 모든 신문이 대서특필하였으며 많은 국민이 이때부터 시작된 박찬호 등판 메이저리그 경기를 집에서 보기 시작했죠. 1997년 6경기 만에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찍힌 박찬호의 최고 구속은 무려 97마일 156km였습니다. 박찬호의 첫 승리에 현지 교민 200여 명이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들고 찾아와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박찬호는 이선발이었던 일본의 전설 노모 히데오와 비견되는 다저스의 에이스급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노모도 대단한 선수였죠.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바로 메이저리그로 온 박찬호와는 달리 노모는 일본 프로야구를 완전히 제패하고 온 이미 레전드인 선수였습니다. 박찬호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있었고 또한 박찬호의 전성기는
대한민국이 IMF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우뚝 선 그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죠. 실업자가 증가하고 기업이 도산되던 시기, 국민들은 박찬호를 보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박찬호가 많은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박찬호의 활약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박찬호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했다는 추억이 있는 것이죠. 여담으로 찬호빵, 찬호박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찬호박은 더럽게 맛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1998년 시즌도 15승 9패, 220이닝, 방어율 3.71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1999년 시즌은 13승 11패, 194이닝, 방어율 5.23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반기는 폼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이때 6월 7일 애너하임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전설의 날라차기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대 투수 벨처가 과격하게 태그를 하자 빡친 상남자 박찬호가 항의하면서 욕설이 오갔고 바로 몸을 날려 발차기를 먹였지만 제대로 맞진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달려나와 난투극까지 벌어진 사건이었죠. 미국이 사실 발차기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 충격이 일파만파 커졌고 기자 중엔 박찬호가 혹시 태권도 유단자냐고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했죠. 박찬호는 7경기 출전 정지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젠틀맨의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던 박찬호에게 큰 타격이었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44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99 시즌은 박찬호에게 여러가지로 시련의 시기였지만 빡친 그는 2000년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무려 18승 10패, 226이닝, 방어율 3.27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2001년에는 15승 11패, 234이닝, 방어율 3.50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죠. 박찬호는 5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두고 아직 젊은 나이에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투수로 거듭났으며 이 다저스 시절은 박찬호의 부정할 수 없는 전성기였습니다. 이후 박찬호는 2002년 5년 무려 6,500만 달러에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박찬호의 연봉은 당시 최고의 세계적 스포츠 스타 베컴, 지단, 호나우드의 연봉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국뽕을 느낍시다 여러분. 그런데 텍사스에서의 박찬호는 아무리 제가 찬호박 형님의 광빠지만 이 시기는 어떠한 국뽕적 정신무장으로도 실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박찬호는 1선발의 기대를 받고 이적했지만 텍사스 시절 내내 부상으로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5점대, 7점대의 방어율을 찍으며 FA 시장에서 대표적인 먹튀로 찍히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박찬호는 훗날 TV에서 주니까 먹은 건 맞지만 튄 적은 없다. 난 열심히 했다며 먹튀설을 일축하기도 했죠. 2005년에는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부인 박리애 씨와 결혼을 한 당시 박찬호는 말하자면 명성과 부를 갖춘 최고의 신랑감으로 많은 사람이 박리애라는 사람은 땡 잡았다고 얘기하곤 했지만 알고 보니 이분은 찬호 형님이 불우이웃일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재벌가의 따님이었죠. 박찬호에게 장인이 야구만 해서 돈은 못 벌지만 사람은 참 좋다 라는 말을 했다는 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박찬호는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뉴욕 매츠, 휴스턴 애스트로스, LA 다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뉴욕 양키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등의 팀을 거치며 이미 전성기 9위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선발, 중간계 투를 거치며 메이저리그 124승, 아시아 선수 중 최다승의 기록을 썼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9원승도 있어서 선발로만 123승을 거둔 노모 히데오를 더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단한 기록임은 틀림없습니다. 이후 박찬호는 메이저리그를 떠나 일본 리그에 잠깐 있기도 했고 커리어 마지막을 하나 이글스에 입단해 1년 동안 활약하고 은퇴합니다. 레전드의 귀환에 KBO 선수들이 박찬호를 마운드에서 만날 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고 훈훈한 인상을 받았었죠. 이런 것도 재밌죠. 한미일 모든 리그를 경험한 선수니까요. 박찬호는 개인적 커리어 외에도 국가대표로서 큰 활약을 했는데 자신이 국가대표로 뛴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했고 특히 결승전 일본과의 대결에서 7이닝 1실점으로 금메달을 따냄과 동시에 본인의 병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이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으면
5년 6,500만 달러 같은 슈퍼 계약도 없었겠죠. 국가대표로는 2006 WBC에서 실점 없이 4경기를 잘 소화하며 4강의 주역이 되기도 했고 2007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예선에도 참여해 대만을 상대로 3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찬호는 본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국가대표로서도 많은 활약을 했고 특히 그는 많은 후배에게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많은 선수가 박찬호를 보며 꿈을 키웠고 세계 최고의 리그 메이저리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투머치 토커로 말 많은 형으로 통하지만 박찬호는 수많은 국민에게 공 대신 희망을 던져주었고 후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든 선수였으며 국가대표로서 조국의 명예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9년 WBC에 참여할 수 없음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 그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앞으로 류현진 같은 뛰어난 후배 선수들이 박찬호의 기록을 넘긴다 하여도 저를 비롯한 특정 세대에게 박찬호는 최고의 선수는 아니라도 언제나 가장 특별한 선수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선물해준 감동과 희망, 추억이 많은 팬에게 소중하게 자리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박지성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내는 선수지만 많은 사람에게 박지성 선수는 최고가 아니라도 가장 특별한 선수로 기억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전성기를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사람으로 저는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메이저리거, 대한민국의 영원한 61번 찬호 형님 사랑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저에게 야구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늘 잃지 않게 해준 애국심과 한국인의 긍지를 늘 각인시켜주신 소중한 지인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야구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공을 던지면서 꿈과 희망에 도전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야구인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 야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 대한민국의 전설 박찬호의 은퇴사 중에서